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청년 윤석열이 잡으러 다니던 가짜 서울 법대생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울대 법대에 다니던 가짜 대학생 이야기입니다. 이분 과대표까지 하셨습니다. 하물며 4학년 때는 교수님이 주례로 병원장 딸과 결혼까지 했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훗날 저축은행장이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또 다른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예전엔 서울대에서 법학과가 가장 커트라인이 높았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의 최고의 학과. 그런데 1981년 졸업을 앞두고 아이가 생겨 결혼식을 올린 4학년 학생. 과 후배들이 하객이 되고 교수님이 주례를 선 멋진 결혼식이었습니다. 신부는 같은 과 동생이 소개시켜준 모여대 간호학과 학생이었는데요. 유명 병원 이사장님의 딸이기도 하셨죠. 자, 지금부터 이분을 우리는 김 회장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 회장님이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갔을 때 학교에서는 졸업앨범을 만드는 중이었습니다. 졸업앨범에는 출신 고등학교 이름을 넣어야 하는데요. 김 회장님은 졸업사진은 있는데 집 주소나 출신 고등학교 이름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넣어주려고 학적부를 뒤졌던 거죠. 그런데 입학 기록이 없는 유령 학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가짜 서울대 법대생이라는 것이 들통나는 순간이었던 것이죠.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김 회장님을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도 안 나온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수업도 잘 받고 시험도 보고 그 사이에 사법고시까지도 봤던 것이죠. 별탈 없이 수업을 잘 소화했고 성적도 나쁘지 않았다는데 최고의 학과가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당시 조선일보 기사 제목인데요. 진짜보다 더 설친 가짜 서울 법대생. 당시 서울대 법대 졸업앨범 제작 책임자는 석동현 전 서울 동부지검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제일 먼저 이걸 알게 되었고 이 일을 함께 알게 된 분이 윤석열 현 대통령이시죠. 그리고 남기춘 전 서울 서부지검장. 이 세 사람은 김 회장님을 잡으려고 창경영 잡으러 가자며 신림동을 뒤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또한 일부 법학과 학생들은 김 회장님의 사법고시 1차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에 26점이라는 것을 알고 추악한 결혼이라며 신혼집에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을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그 여대생을 보고 그냥 나왔다라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회장님의 사기극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지요. 초기에는 과외를 하던 집에 학부모를 상대로 사기를 치다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고요. 부잣집인 처가아이 돈으로 사업을 하다 몇 번 말아먹기도 했다는데요. 결국은 성공을 해서 강남 테헤란로에 빌딩도 샀다고 합니다. 김 회장님이 서울대 법대 동창회에 참석한 것도 그쯤이라고 하는데요. 창피해서 숨어 살 줄 알았던 회장님이 동창회에 참석해서 후원금도 넉넉하게 냈다고 하지요. 같이 공부하던 사람들이 모른 척하고 그때 그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서슬퍼랬던 정권의 탄압이었다고 둘러댔다고 하는데요. 다 지난 일이고 재력가가 동창회에 있으면 득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 유야무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큰 사고가 터지죠.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요. 이분이 어떻게 가짜 서울대생이 되었는지부터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회장님이 서울대 법대에 들어갈 때 최종 학력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는데요. 1956년 충남 아산에 소작을 하는 집안에서 3남 1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을 했지만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곳이었는데요. 그나마도 퇴학을 당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는 계속 학교를 다니는 척을 했고 대학에 입학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서울대에 입학했다며 입학식에도 참석하고 기념 촬영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왜 법대를 다니게 된 걸까요? 그건 군대 시절 후임병과의 인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남자는 삼수를 하면 군대부터 가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김 회장님은 군 시절 후임병으로 서울대 법대에 다니던 학생이 들어오게 되고요. 김 회장님은 평소에 서울대에 다니고 있다고 했던지라 둘은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제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1982년 그 후배에게 연락이 옵니다. 같이 수업 듣자고. 그렇게 서울대 법대생이 되었고 그때부터 수업을 듣고 사법고시도 같이 준비했다고 하죠. 김 회장님은 제대까지 했으니 동료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형벌이었고요.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동생들도 다독이고 공부도 독려하면서 함께 사법고시도 봤습니다. 활동을 너무 성실하게 해서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과 교수님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었다고 하지요. 당시 서울대생들은 학생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나홀로 사법시험을 준비하며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김 회장님은 동생들 그리고 동료들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죠. 같이 공부하던 동생, 정확히는 그 동생의 사촌 여동생인 이화여대 간호학과를 다니던 학생을 소개받아 사귀면서 낭만 넘치는 대학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가짜 학생을 동기들이 모를 수 있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대 법대뿐만 아니라 학과당 수백 명씩 모집하는 학과는 입학과 동시에 군대에 가는 친구도 있고 한 반에 3, 40명씩 여러 반으로 나누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동기가 누구인지 모를 수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그 당시 1982년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독재 정권 시절이다 보니 경찰이 학교에서 학생인 척해도 괜찮을 정도로 허술하기도 해서 가짜 학생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김 회장님은 기왕하는 가짜 생활, 과감하게 최고의 학벌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일 가짜 학생임이 들통났을 때 본인은 물론이고 학과도 학교도 창피스러웠겠지만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측은 결혼 당사자 빼고는 없었고요. 김 회장님이 취업하기 전이라 서울대 법대 학벌을 사용한 것도 아니니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았으며 서울대 직접 피해를 준 것도 없다고 해서 처벌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속은 여대생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집에서는 당연히 파혼을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이미 아이가 생긴 상황이고 이혼녀에 대한 인식이 안 좋던 시절이라 어이없게도 그냥 넘어갔다고 하죠. 그 집 돈으로 김 회장님은 사업을 하다 몇 번 말아먹었는데요. 채석장 사업에서 대박이 나서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빌딩까지 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주도에 상호 신용금고를 하나 인수해서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융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저축은행이란 이름으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일수놀이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사업은 번창했고 자산은 2조에 달하는 업계 7위 규모로 성장합니다. 성공한 재력가가 되어 김 회장님의 아버님께 소작을 주던 그 지주분의 아들에게도 사업 자금을 대주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명문가의 고택을 담보로 잡았다고 합니다. 돈을 빌린 명문가의 아들은 제때 돈을 못 갚았고 그 집은 결국 김 회장님에게 낙찰되지요. 대대 내려오던 고택을 소작인 아들에게 빼앗겼으니 결국 그 아드님은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집은 접대 장소로 쓰이다가 지금은 아산시에서 인수해서 민속자료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 회장님은 은행 돈을 개인 돈처럼 쓰기 시작하지요. 더 큰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2009년에는 필리핀 카지노에 270억을 대출하고요. 김 회장님의 차명으로 소유한 회사에 1,500억 원을 대출합니다. 저축은행이 큰 돈을 빌려 무리하게 투자를 했는데 투자한 곳이 김 회장님과 관련된 곳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던 와중에 차에 넣고 다니던 56억 원을 도난당하는 사고를 겪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하고 영업 정지를 할 때쯤 김 회장님은 회사 돈 200억을 인출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배에서 체포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밀항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그냥 배에 탔을 뿐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말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주 뉴스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지요. 뭐 정재계 인사들이나 연예인들 돈은 받았는데 뇌물은 아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아니었다. 뭐 거의 비슷한 컨셉인 것 같습니다. 2013년 1월에 징역 9년을 선고되었고 같은 해 12월에 징역 8년으로 감형됐으니 지금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분 외모가 좀 이상하게 고 전두환 대통령을 연상시키는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시지요. 지금까지 인생이 온통 거짓이었다.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산 가짜 인생을 산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